제가 느꼈었던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제 분석은 그렇게 정교한 분석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앙리 시리안이라는 건축가가 이끄는 우노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분석한 그거를 책으로 정식 출판은 아니고 재본물의 형태로 출판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의 분석을 보면은 제가 분석했던 거는 정말 자세한 분석도 아니고요. 진짜 이분들이 분석하고 보면 정말 정교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각선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그린 대각선은 외부 공간 4개를 연결하는 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렸었던 4개의 지점이 외부 공간이고, 그게 내부 공간을 관통을 해서 외부들 4개가 연결되는 거를 그린 건데요. 이분들이 그린 대각선은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몇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들이 대각선을 그린 게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모서리들을 연결시킨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지점과 이 벽의 이 지점을 연결한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있고 쭉 연장을 시켰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라인을 도대체 왜 그렸나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걸어 올라가면서 보이는 장면에 관한 건데요. 잘 보면은 요 유리벽이 저희의 시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트래버틴 벽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면 이 트래버틴의 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느 지점부터 정확하게 보이게 되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요 시선을 가리는 유리벽의 끝과 그 다음에 보여야 하는 물체의 끝에 모서리의 끝부분을 연결한 요 라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쪽에 속하는 것이고요.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걸어올 때의 장면들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 단을 올라와서 처음에는 저쪽에 지붕 밑면은 보이는데 가려져 있을 요 트래버틴, 황토색 재질의 트래버틴의 벽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투명한 벽에 한번 가려져 있고요. 불투명한 검은색 트래버틴에 의해서 가려져 있죠.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 비로소 요 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요 끝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벽이 어느 지점에서 요 벽을 가리지 않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올 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요 유리벽의 창틀 너머로 요 대리석의 끝부분이 보이게 되는가를 정밀하게 계산해 본 것이 이분들이 그려놓은 요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연장하면은 이렇게까지 라인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일점 쇠선 위를 걸어올 때 과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요 트래버틴 벽이 보이게 되는가를 표시를 해보면, 일단 저희가 안 보이는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투명한 벽이 저 트래버틴 벽을 가리고 있는 영역, 즉 저 트래버틴 벽이 유리벽 때문에 안 보이는 영역을 표시를 하면 이쪽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저 트래버틴 벽을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게 쭉 이어지면 이렇게까지도 연장해서 색을 칠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서부터 걸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저 트래버틴 벽이 안 보이다가 정확하게 이 지점,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됐는데 1번 지점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 트래버틴 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2번 지점은 뭐냐? 화면을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2번 지점은 요 투명 유리벽의 끝과 요 검은색 트래버틴 벽의 끝선을 연결한 라인을 쭉 연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선이죠. 쭉 직선인데 이 라인이 뜻하는 건 뭐냐면 쭉 걸어가다가 2번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요 검은색 벽이 보이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 황토색 트래버틴 벽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2번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 검은색 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하나하나씩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교한 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 유리벽에 의해서 거무튀튀한 이 트래버틴 벽이 안 보이게 지금 투명한 벽에 의해서 통과돼서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불투명한 벽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쭉 계산을 해보면 먼저 보이게 되는 거는 저쪽에 있는 벽이 먼저 아까 표시한 1번 위치에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진하면은 이 벽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정교하게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또 다른 지점 하나를 살펴보면 이렇게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요. 녹색 트래버틴 벽에 가려져 있던 이 황금색 트래버틴이 어느 순간에 딱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이 벽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본 게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모서리와 이 황금색 벽의 끝부분을 연결한 요거를 쭉 연장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이 황금색 벽이 보이기 시작하느냐를 표시했을 때 정확하게 이 위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영역으로 표시해보면 사람이 걸어서 들어올 때 이 지점까지도 저 황금색 벽이 보이지 않고 여기까지도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통과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 황금색 트래버틴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과하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라인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분석을 한 거고요. 대각선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다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이 라인들을 그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 그거를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그냥 생긴 건 아니고 다 정교하게 모서리들을 계산한 라인이다. 그래서 시선이 어느 순간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를 정교하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평면에서 표시를 만약에 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를 위해서 이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도면들은 계속 시선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갈 때 시선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가를 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놓은 모서리 지점을 보면은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연결한 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요. 쭉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이 트래버틴 벽과 이 황금색 벽을 연결을 해놓은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라인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여기서 서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갈 때 이 벽 두 개 사이로 이쪽에 반투명한 벽이 보이는데요. 그 벽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보이게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7번 지점에서부터 5번 지점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 벽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벽도 지금 불투명한 벽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저분들이 대각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기 반투명한 벽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도 보이는데 두 개의 사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창틀과 이 창틀 사이로 보이는데 어느 지점을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더 이상 지나가면 이 반투명한 벽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인 거죠. 그래서 요 라인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벽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투명한 유리벽 때문에 안 보인다 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저 뒤에 반투명한 벽이 보이는 거는 7번과 5번 사이에서 보이게 된다. 요만큼 경로에서 이 뒤에 있는 반투명 벽을 볼 수 있다 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면 이분들이 계속 걸어갈 때 어느 지점에서 이 벽면의 끝부분이 처음 보이게 되느냐, 즉 이 벽의 끝부분이 보이면서 이쪽 부분으로 시야가 열리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 놓은 라인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연결해 놓은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2번 지점을 지나갈 때 비로소 요 벽의 끝부분이 보이게 되고 이 경치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 시선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거를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경치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를 표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보다 더 자세한 예는 라로슈 주택과 빌라 슈타인에서 저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면은 지금 뒤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칠해 놓은 게 이 벽들에 의해서 시선이 가린다라는 거를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시선이 어떻게 열리고 어느 부분이 어떤 거를 가리는가를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정확한 시선이 가리고 열리고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 직업 중에서 마술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의해서도 그 손바닥 뒤에 있는 면은 관객들이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벽이나 장치들을 뒀을 때 그 뒤쪽 부분이 관객의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마술사라는 직업이라서 마술사들이 굉장히 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가들도 계산을 자세히 해보자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지금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걸어서 들어갈 때 이 벽들이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만큼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씩 벽이 나타나는 장면을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황금색 벽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은 것도 시선을 다 계산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본 거는 이렇게 관통하는 동선들, 그리고 이렇게 관통하는 동선들을 봤는데, 이 대각선들은 사실상 코너까지 저희가 계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코너들을 연결하는 라인을 그은 이런 선들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긋는 선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선 대각선으로 그냥 관통하는 라인들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보이기 시작하느냐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런 라인들을 그어서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계산들을 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먼저 느껴지는 감성, 그리고 감동이 있고요. 감성이 느끼는 감동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성의 힘을 빌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내는 거고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까지를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복잡한 도면까지 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도면 때문에 너무 기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각자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좋다,
라는 감성을 느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